안녕하세요. 사과나무치과병원 김여빈 실장입니다. 오늘은 트리오스 세부 기능 활용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번에 알려드린 기능들은 어떻게 잘 활용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오늘 강의 채팅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봤었던 기능들이 저희 HT 사진 그리고 사전 프랩, 표면 잠금 이렇게 세 가지였었는데 HT 사진은 치아를 조금 더 여러 각도에서 그리고 사진처럼 볼 수 있는 이미지를 기공사에게 전달함으로써 기공 데이터를 판독하고 보처를 제작하는 데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이었고, 사전 프랩은 저희가 이전에 치료를 하기 이전 상태를 기록해서 데이터에 포함해서 보내는 기능, 그리고 표면 잠금 같은 경우에는 블리딩이나 아니면 잇몸 간섭이 심한 경우에 스캔이 중첩되고 변형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능 한 번 더 되짚어 보면서 오늘 나머지 네 가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확대 축소 요 기능입니다. 저번 강의에 이어서 4번으로 이렇게 해놨고, 사용 방법은 다른 기능들과 비슷해요. 오더를 따로 넣지 않고 여기 보이시는 확대 축소 버튼을 눌러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예시 먼저 보겠습니다. 이분은 앞니 보철 케이스인데 외상 때문에 치료를 하셨던 분이라서 그 주변에 잇몸 관리나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되는 편이었고, 블리딩이나 스웨일링도 좀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파샬 스캔만 진행을 해서 스캔을 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측까지, 그리고 반대편에서도 버컬 포함해서 전치부까지 천천히 이동해 와서 기본 스캔을 먼저 완성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지대치를 봤더니 잇몸이 좀 뭉개지거나 마진이 불분명하게 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실제 구강과 비교해가면서 스캔 데이터가 구강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이분은 이제 블리딩이랑 이제 또 젊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침이 계속 나와가지고 일단은 마진 지우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스캔을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서 이제 확대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좌측에 이 확대 버튼이 눌려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오른쪽 아래 하단을 보시면은 저희가 기본 스캔을 할 때 보였었던 거랑은 좀 다르게 치아가 많이 커져서 확대돼서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큰 화면으로 치아 깊숙이 볼 수 있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지만은, 이 기능은 이제 여러 가지 맹점도 있기 때문에 뒤에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확대되어 있으니까 치아 위치를 잘 잡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스캔을 시작하실 때는 치아에 좀 특징점이 많은 부분에서부터 시작해 주시면 좋고, 간혹 가다가 이상한 치아에서 치아가 연장돼 가지고 스캔이 붙는 경우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주의해서 스캔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정한 다시 재스캔한 부분들 마진을 확인을 해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번에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추가 스캔을 진행을 하고 마진이 온전히 다 나왔을 때까지, 지금 보면은 디스탈에 계속 블리딩 있고 잇몸 부어있는 부분이 마진이 뭉개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 같은 경우는 지우고 다시 조금 더 스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임상에서 지우기 기능, 다듬기 기능은 모델 변연부를 다듬는다기보다는 지대치 주변 스캔을 할 때 더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보통은 보더의 입술이나 손자국 같은 거는 AI 기능이 다 지워주기 때문에, 그래서 지운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스캔을 진행해주면은 아까 뭉개져 있었던 마진 부분이 명확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캔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사진으로 보시면은 저희 1차 스캔 떴을 때 지대치 상태입니다. 여기 주변부가 조금 이렇게 뭉개져 있고
확실하게 마진이 드러나지 않은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마진을 지운 다음에 1차적으로 확대해서 스캔을 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보면은 약간 여기 우두두두한 부분들이 되게 많고요. 여기는 마진이 뭉개져 있죠. 인문과 이제 연결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추가 스캔을 진행을 했었고, 이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스캔을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여기 뭉개져 있었던 부분들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마진도 훨씬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동일하게 전치부 2개짜리 케이스인데 속옷지까지 스캔을 해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보시면은 잇몸 쪽에 까맣게 코드도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클도 충분히 스캔해 주시고, 반대편에서 이어서 기본 스캔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모두가 다 동일한 과정이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기존 보철을 제거하고 치료하시는 분이라서 보시면 프록시말 같은 부분은 조금 이렇게 블리딩이랑 스웰링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마진은 다 지워서 다시 추가 스캔을 하기로 결정하고 수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치아 설정해 주시고, 추가 스캔을 하실 때는 이제 보시면은 이 좌측에 확대 버튼 눌려 있는 거 확인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도 이렇게 확대돼서 스캔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확대 기능을 사용할 때는 보이는 이미지 자체가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스캐너를 조금만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도 화면이 확확 전환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리만 듣고 스캔 요 우측 하단 화면을 확인하지 않고 스캔을 하게 되면은 소리는 나지만 내가 원하는 부분을 비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부분을 비추면서 스캔 컷수와 스캔 용량만 올라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스캔을 하실 때는 요 가운데 이미지뿐만 아니라 우측 하단 꼭 참고하시면서 스캔을 진행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 지대치 본체와 새로 스캔하는 그 데이터가 매끈하게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캔을 하고 계속 확인을 하는 모습이죠. 그냥 색깔이 있는 상태에서는 마진 부분을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운 감이 있어서 계속 모델 색상처럼 변환을 시켰다가 왔다 갔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대치 스캔, 마진 쪽 충분히 스캔해 주시고, 보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스캔 컷수가 이런 기능들, 부가 기능을 쓰다 보면 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더 정보를 많이 전달하고자 스캔을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컷수는 꼭 말씀드렸다시피 상한선을 정해서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일단은 스캔 자체가 더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잇몸과 마진 사이 틈을 보려고 각도를 계속 조금씩 바꾸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확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치아에 특장점이 없으면은 인식이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특징이 있는 부분에서 처음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캔이 완료가 거의 다 되면은 이렇게 돌려가면서 마진 부분들 확인을 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 살짝 찢어져 있는 부분들 잘 확인해서 추가 스캔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스캔상에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좀 우글우글하게 보이는 부분들은 나중에 디자인 프로그램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찢어진 것처럼 보이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마진을 명확하게 설정할 수 없고, 어느 정도 기공사 선생님들께서 다듬은 다음에 임의로 마진 설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랑 스캔을 들여서 정확한 이제 데이터를 전달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스캔이 완료가 되고 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게 처음에 기본 스캔을 떴을 때의 모습이고, 이게 추가 확대 스캔을 더 적용한 이후의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여기 우측 21번 D스타일 부분 같은 경우도 마진이 살짝 뭉개진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마진도 명확하고 안쪽에 더 깊이 들어가 있는 코드까지 확인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도 보시면은 여기
뭔가 까맣게 마진과 겹쳐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조금 더 선명하게 잘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측에서 봤을 때도 마진이 훨씬 더 우측 사진이 명확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활용해서 특히 좀 깊은 부분, 물론 이제 주의해야 될 점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잘 지킨다면은 충분히 좋은 스캔을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이 두 스캔을 합친 다음에 단면을 잘라봤어요. 두 가지가 좌표가 같기 때문에 매칭을 시켜서 어느 게 마진이 조금 더 깊고 잘 나왔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11번 단면을 요 부위를 딱 잘라서 본 사진이에요. 우측에 보시면은 설측, 여기는 순측이에요. 순측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쪽에 깊숙하게 올라와 있는 부분 까만 선과 위쪽에 얕게 깔려 있는 까만 선이 있는데 각각 확대 스캔을 쓴 그 데이터와 그리고 그냥 스캔한 것의 마진의 깊이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횡으로 단면을 봤을 때도 이 가운데 요 부위에 그 1, 2번 사이에 마진을 본 건데 깊이 차이가 명확하게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스캔이 무조건 깊게 된다고 좋은 거는 아니지만은 마진의 위치가 그 깊은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이런 기능을 사용하셔서 정확하게 보철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케이스를 보면은 요 고치부도 보시면은 지금 요렇게 디스탈 쪽에 마진이 조금 애매하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보면은 프록시말 쪽으로 치아가 조금 더 길게 연장이 돼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측이 확대 스캔을 사용한 스캔이고 여기 보시면은 이쪽 부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안쪽 마진 부위 여기도 코드랑 분리돼서 마진이 선명하게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단면을 잘라 봤는데 이렇게 마진의 깊이 분명히 차이가 있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마진의 깊이나 모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판독할 때 있어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으면 어쨌든 좋은 보철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추측하지 않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스캔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기능에는 맹점이 몇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주의할 것들이 있는데 너무 중요한 거라서 이렇게 별표까지 쳐놨는데 자, 보시면은 저희 스캔 데이터는 이렇게 그물처럼 메쉬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징그러워 보이지만 확대해서 보면은 삼각형과 면과 점, 선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지대치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조금 더 치밀한 구조의 삼각형들이 지대치 주변에 분포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지대치가 아닌 부분은 이렇게 조금 성근 메쉬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대치 범위, 중심 범위와 그리고 그렇지 않은 범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실 거예요. 그래서 지대치로 설정한 부위의 메쉬 밀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러다 보면은 필요로 하는 그 이미지들을 완성하고 구성하는 데 필요로 하는 그 데이터의 양이 조금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진 쪽에서 찢어지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마진이 저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우글우글하거나 좀 애매한 부분들이 실제 스캔 데이터 상에는 이렇게 찢어지고 모양이 뒤틀린 상태로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 기능을 사용하실 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충분한 스캔이 필요해요. 그리고 격리를 하면서 그 부분의 이미지가 잘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들이 충분히 보존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스캔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조와 스캔 그리고 코드가 그 사이에 밀려오지 않게 코드도 적절한 깊이로 잘 삽입해 주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확대 기능을 썼을 때 마진이 그냥 스캔을 떴을 때보다 더 불명확해지고 임의로 마진 설정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케이스 구분도 조금 필요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번은 이제 스캔 교환 기능입니다. 스캔 교환 기능은 되게 간단한 기능인데 다들 상악 스캔에 하악을 스캔하고 하악에 상악을 스캔하고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상악 스캔을 더 좋아한다라고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스캔 탭을 보면 항상 하악 스캔 탭이 먼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상악 그리고 바이트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설정을 따로 안 하고 자꾸 하악에다가 상악을 스캔할 때도 있거든요. 그때는 다시 스캔을 지우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간단한 기능을 활용해서 스캔 교환을 해서 위아래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은 하악 탭에 상악이 있었고 요 하이라이트 들어있는 상악 탭에 하악 치아가 스캔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좌측에 도구 탭을 누르시면 이런 창이 뜨게 돼요. 가운데 보이는 스캔 교환 버튼을 눌러서 스캔을 바꿔주시면 상악과 하악의 데이터가 교환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아예 사후 처리가 되어 있는 데이터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미 후보정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뭐 지대치 치아 설정까지 했더라고 해도 그 설정이 풀리면서 사후 처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교환이 가능하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이 기능도 적절히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후 처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료된 스캔에서는 이 교환이 이렇게 회색으로 비활성화돼서 선택이 안 되니까 혹시 잘못 스캔했다라고 하면 그 전에 확인하고 교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째 기능은 스캔 복사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사실 실제로는 되게 다양하게 쓰고 있기는 한데 대표적으로는 저희가 이전 강의에서 봤었던 사전 프렛 기능과 비슷하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스캔 밖의 화면에서 우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복사 기능이 있어요.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은 새로운 오더가 하나 생기면서 이 똑같은 크라운 오더가 동일하게 복사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는 저희가 이제 뭐 풀케이스 보철을 들어갈 때 이렇게 기본 PMMA나 아니면은 뭐 이미디어트 로딩 했었던 보철이 있는 걸 스터디 스캔을 해놓고 물론 이 상태에서는 치아뿐만 아니라 구개부나 아니면은 보더 쪽에 최대한 많은 이미지를 스캔에 포함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PMMA를 제거한 후에 넓은 면적이죠. 저희가 뭐 한두 개 치아나 브릿지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이렇게 재스캔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기존 기록을 따로 남겨놓고 스캔 복사해서 데이터를 수정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요 두 개는 저희가 기공 프로그램에서 3점 매칭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구개부가 꼭 잘 나와야 되는 이유가 이런 구개 주름에다가 이제 매칭을 시키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면적을 이제 스캔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이런 식으로 풀케이스 보철에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은 같은 구강 내에서 여러 부위에 이제 치료를 들어갈 때 기본 치아에 스캔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교합이나 아니면 주변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 부위만 잘라가지고 수정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치료 계획이 계획된 분들은 사전에 스터디 스캔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복사해서 데이터를 활용하시면은 조금 더 쉽게 여러 번 똑같은 스캔을 하지 않고 치료를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3쉐입에서 나온 뷰어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하지만 다 무료로 배포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고 스캔 상에서 이제 보정이 끝난 파일을 저장하게 되면은 요 뷰어 상에서 열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좌측 상단에 파일에서 오픈 이렇게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저희가 따로 빼놓은 이런 스캔 데이터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치부 심미 치료를 할 때 왁스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모델상에 왁스업을 해서 이제 미리 치료의 결과를 예측하기도 하는데 그 기능을 이제 이 뷰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양쪽 2번, 2번 보철을 계획하고 계신 분인데 미리 스터디를 떠서 기공사분께 전달해서 이제 가보철 스터디로 보철 디자인을 좀 부탁을 드렸었고요. 실제 보시는 화면에서 이제 기본 상태를 불러오고 그 다음에 디자인된 보철 2가지를 다 불러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치아상에서 보철이 디자인된 모양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교정 중인 분이라서 와이어가 조금 지저분하게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서 실제 동영상 보시면은 이거를 뺐다 꼈다 껐다가 다시 장착한 모습을 봤다가 왔다 갔다 여러 방면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보통 왁스업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왁스업이 다 돼서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 상태와 비교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포토를 찍어서 그 사진과 대조해서 볼 수는 있겠지만은 입체적인 것과는 또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이런 기능을 활용해서 하신다면은 상담하시거나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께서 그리고 이런 데이터가 기존에 남아있기 때문에 전후의 비교나 아니면 그 만족도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4가지의 기능까지 포함해서 총 7가지의 트리오스 세부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 외에도 다른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다음에 시간이 좀 된다면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준비를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번 강의에서도 부탁드렸지만은 나중에 차후에 이제 질의응답 같은 코너를 좀 마련할 예정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실제 임상에서 스캔을 하시면서 좀 어려웠거나 고민이 되셨던 케이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같이 자료를 보내주시면은 최대한 좋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